경단편 소설. 그분이 오셨다. 서지원, 지음. 424 주물공작소의 운송원. 김태철 동무는 귀를 의심했다. 어제까지 공작소에서 쓸 수 있는 고철이라고는 귀 떨어진 못대가리 하나 없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았는가? 그런 반장의 입에서 트럭 석대 분량의 고철을 실고 오라는 지시가 떨어졌으니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태철 동무는 우선 트럭을 몰고서리 시당 산업과로 가보기요. 가서는 우리 공작소에서 왔다 하고 고철 반출표를 받아서 창고로 가보오. 창고가 텅텅 빈 것을 반장 동지도 그저께 같이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창고가 밤새 여수를 부릴 수도 없는 일이고 창고 배가 부르니까 트럭으로 실어가라는 게 아이가소. 누가 뭘 좀 매겼겠지? 태철 동무는 속으로 사람 입에 들어갈 것도 없는 세상에 창고에 들여다 놓을 게 있어 하면서도 잠자코 차를 몰고 공작소 정문을 나섰다. 시당 산업과의 지도원이라는 자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땅땅 흘러매고 아무런 핑계나 잘 둘러대는 인물인데 그날에는 아무 말 없이 물품 반출표를 끊어주었다. 고철을 싣고 돌아온 태철 동무는 또 놀랐다. 공작소 전체에 전기가 들어와서 어둡고 칙칙한 그늘을 모조리 드러낸 것이다. 내일부터 작업을 재개한다면서 지배인 이하 모든 직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녔다. 어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무도 감히 말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꼴로 이 공작소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곳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태철 동무의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 공작소는 쇳물을 녹이는 열기와 주물을 찍어내는 쇳소리로 요란했다. 그렇게 이틀이 흘러갔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출근하려고 공장을 들어서는 직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공작소는 물론 주변의 다른 공장과 주택가의 보안원이 젖 달려 있었다. 문마다 지켜서 있고 방마다 두 사람씩 작을 지어 들어가 있었다. 정복 차림을 하지 않은 낯선 사람은 모두 보안원이라 생각되었다. 지뢰 탐지기가 어른거리는가 하면 송아지만 한 개 여러 마리가 이곳저 구석을 킁킁거리며 다녔다. 아침 조회 시간이 되자 전체 직원이 도열한 주위를 보안원들이 빙 둘러쌌다. 지배인이 상기된 표정으로 모여 선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오늘 우리 공작소로 영광스럽게도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우리 공작소로 현지 지도를 나오신다 합니다. 우리 공작소가 그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보시게 해야 할 것이니 열심히 충성을 다 바쳐 작업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요. 열심히 하면서 영광스럽게도 다음 지시를 기다리시오. 전 직원의 얼굴에는 아연 긴장감이 돌았다. 아, 과연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태철 동무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다리마저 후들거리는 것 같았다. 없던 고철이 새 트럭이나 쏟아져 들어오고 전기가 팽팽 돌아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군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아득해지기까지 했다. 운송반으로 돌아온 그는 반장이 지시하는 대로 트럭의 본넷을 열었다. 공작소가 보유하고 있는 트럭 3대 가운데 2대는 폐차나 다름없지만 3대 다 본넷을 열어 젖히고 반원 전체가 매달려 조이고 기름질을 해야 한다. 오장육부를 해보하는 것처럼 트럭을 주물러야 할 것이라 생각하니 전혀 가망이 없는 2대까지 손을 볼 일이 아득하기만 했다. 기름걸레를 들다 말고 그는 그응 하고 깊은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갑자기 배가 꼬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집을 나설 때부터 속이 좋지 않았는데 그것이 직장까지 몰려와 결국 변이로 옮겨졌던 것이다. 종이를 찾아 쥔 그가 허둥지둥 화장실로 다가가자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던 사내가 가로막았다. 동무, 어디 가오?
변이 급해서 못 들어가오. 대변통을 더럽힐 수 없소. 그제야 태철 동무는 어제 분뇨차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푸세식인 공작소의 변통을 털어간 지가 불과 닷새밖에 되지 않는데 퇴비감이 모이기도 전인데도 어제 다시 와서 물청소까지 깨끗이 하고 가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태철 동무가 얼굴을 찡그렸다. 급해서 안 된다니까 그러오. 저리 가시구래. 떠밀다시피 하니 더 있을 수가 없었다. 사내에 매서운 눈초리에 변이조차 움츠려드는 듯했다. 작업장으로 돌아온 태철 동무는 다시 맹렬한 변이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정문 쪽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정문을 지키고 선 5명의 사내 중 하나가 막아섰다. 동무, 어디 가오? 변이 급해서.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면 어째? 군의 화장실은 못 쓴다 그러오.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듯 사내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밖은 개미새끼 하나 얼씬 못하고 공장마다 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 그러니 좀 참아보오. 아이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으면야. 태철 동무가 우는 소리를 지르며 사지를 비비고 왔다. 이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사내들이 후다닥 제자리로 돌아갔다. 태철 동무도 허둥지둥 트럭 앞으로 돌아와 기름걸레를 집어들었다. 한참 뒤 정문 앞에서 요란하게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검은 차의 행렬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과연 그분이 오셨는가 보다. 태철 동무는 곁에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인 채 트럭의 엔진 오일통을 열어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견눈질이라도 해서 보았겠지만 그는 변이와 싸우느라 그럴 정신이 없었다. 일행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시간 1분은 글자 그대로 가을 석 달처럼 길었다. 한참 뒤 일행이 쏟아져 나왔다. 공장 앞마당에서 잠시 배회하던 일행 가운데 수행원 한 사람이 지배인에게 말했다. 이 공작소를 돌아보신 나머지 격려하시는 뜻에서 공작반원 대표자들을 접견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한 20여 명 불러내시오. 지배인이 연신 예예 하며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수행원이 트럭 쪽으로 다가왔다. 이때도 태철 동무는 한쪽 팔을 엉덩이 뒤로 돌린 채 이를 악물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맹렬한 변이를 달래고 있었다. 이를 본 수행원이 응,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야 하는 법이지. 동무가 모범적으로 아주 잘하누만. 저리 가오. 하고 그의 등을 떠밀어 앞마당으로 내몰았다. 아주 울상이 된 그는 허둥지둥 걷는지 발을 구르는지 모르는 상태로 앞마당을 향해 나갔다. 이때 공장 건물 안에서 쏟아져 나온 20여 명의 직원이 태철 동무를 에워싼 채 그분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느꼈던지 태철 동무처럼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맹렬한 변이에 지친 그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두 팔을 쳐들고 사지를 뒤틀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직원들도 와와 소리치며 두 팔을 높이 쳐들었다. 주변에서는 아까부터 사진기가 찰칵 치르르 소리를 내고 비디오 카메라가 연속해서 이리저리 훑고 지나다녔다. 그가 가장 중심에 서서 발을 구르며 사지를 뒤틀었으나 더욱 맹렬하게 파고드는 변해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제껏 그를 압박하고 괴롭히던 변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신체 중심부에서 순간순간 알려왔다. 그의 얼굴은 사정없이 일그러졌는데 자신이 생각해봐도 괴상하고 야릇할 것 같았다. 우는 상을 하고 고를 내며 찡그린 그러면서 어리뜬 표정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 선 그분이 의아하고 놀란 얼굴로 자기를 쏘아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순간 태철 동무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부드득 경련을 일으켰다.
사흘 뒤 태철 동무는 지배인과 함께 보위부 분주소로 불려갔다. 그날 그 발을 구를 때에 찍힌 얼굴 표정을 두고 심한 추궁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취조를 받는 동안 내내 그는 그분이 자리를 뜨자말자 푸드득 하고 내지른 맹렬한 변이의 결과물과 그 결과물을 받아낸 내의와 바지 일체를 곧바로 물에 풍덩 집어넣어버린 경솔함과 성급함을 깊이 후회하였다.